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자기 보종이 마누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렸다면 또 나라가 또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신을 안 차리고 다시 온건파의 독재를, 그리고 전제국 주제 타파해놓고 다시 전쟁 황권을 강화하는 악수, 나쁜 수를 두면서 결국 국권이 피탈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율권이 있었는데, 이제 용암포라는 곳을 러시아가 달라고, 조개가 아니죠, 버류지가 아니죠, 대항장이 아닌 달라 그런 겁니다. 조차지를 달라 그런 겁니다. 그걸 또 우리는 또 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일본이 반발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야, 조선 땅인데 왜 니네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또 반격해서 엄청나게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 그런데 대한제국은 여기서 중립을 선언합니다. 니네가 알아서 해야 하면서.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일 전쟁. 일본은 야가 빠졌어요. 왜? 일본은 항상 보면 선수를 잘 쳐요. 그 청일전쟁 때도 보면 잽싸게 텐진주약으로 잽싸게 쫓아와서 전쟁 일으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땅을 왜 함부로 주려고 그러냐? 그럼 안 된다. 우리가 영토 보존 해줄게 하면서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합니다. 동양이 평화로 가야 되잖니? 왜 서양한테 자꾸 땅을 뺏기고 그래? 그러면서 지켜줘야 되니까 군사 요지가 필요해. 그러면서 독도를 뺐습니다. 이제 지게는 물 건너 간 거예요. 지게 발급한 거. 뭔 소리인지 모르죠, 역사부장들은.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같은 나라가 쳐들어오면 잽싸게 가가지고 막아야 되니까 철도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뭐 농사지어서 지킬 테니까 황무지도 줘.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안회라는 보안회가 저지시켜줍니다. 보안회가 저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3개 중 1개는 저지가 된 거예요. 독도를 뺏긴 겁니다. 아예.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원래 힘이 더 센데 너무 멀어. 세계지도. 러시아 모스크바 여기 있죠. 이쪽은 얼음이 있어서 못 가고 일로 돌아서 가야 돼. 수에즈 운하 통과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가 영국 땅이에요. 근데 영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좋아. 그래서 통과 못하게 쌀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되게 약화됐을 때 일본이 그걸 물리쳐버립니다. 전쟁에서 우세해질 때 제1차 한일협정을 맺습니다. 이때 고문 정치를 강제하게 됩니다. 대전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사람이 와요. 얘가 우리나라 와서 야, 조선 돈은 쓸모없어. 우리 돈으로 바꿔줄게 하면서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돈 써야 돼요, 이제. 그리고 외교고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옵니다. 얘가 와가지고 막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조선은 이제 망해야 돼. 얘네는 힘이 없어. 일본 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얘가 이제 연설하려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총을 쏠라고 총을 땅 쐈는데 총이 이게 불발탄이야. 그래서 전명훈이 총으로 막 개머리판으로 스티븐스를 때려요. 그때 장인환, 저는 이름이 비슷하죠. 환이라는 사람이 총을 쏴 죽여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스티븐스는 나중에 죽어요. 그래도 뭐 여러 고문을 뒀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식 관리가 아니에요.
이모곤란 후에도 저기 뭐 고문이 왔었어.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저기 뭐 이모곤란 후에 청나라 간섭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스라 테프투 밀약이라는 걸 일본이 냈습니다. 거의 이제 전쟁 이겼습니다. 7월달에 밀약이 뭐게? 비밀리에 맺은 조약 이란 뜻이에요. 왜 밀약을 맺어야 되냐 하면 얘가 미국이걸라? 얘가 일본이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죠? 뭐 때문에? 중간에 서서 거중 조정 조항 때문에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지. 그러니까 몰래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영일 동맹 이런 걸 맺어서 영국, 미국이 더 이상 우리한테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걸 맺고 나서 드디어 러일 전쟁을 끝내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참 가스라는 이때 조선 땅을 받기로 하고 테프트는 이때 필리핀 땅을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필리핀이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가 이때 망한 거나 마찬가지야. 을사 오늑약이라고도 부르는 제1차는 이때 맺었으니까 몇 차일까? 2차 한일협약을 1905년 10월 또는 11월 달이라고 돼. 음력이면 11월, 양력이면 10월. 오늑약을 체결합니다. 늑약 뜻이 뭐게? 강제로 맺은 조약 이런 뜻입니다. 밀약, 비밀리에 맺은 조약. 요때 드디어 완전히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국권은 두 개가 있걸라? 내정권, 외교권. 뭐가 뺏긴 거야? 외교권이 뺏기면서 나라의 절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초대 통감으로 누가 오죠? 이토라는 사람이 와서 외교권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정까지 막 간섭해요. 원래 이런 조약을 딴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려면 원래 왕이 위임을 해야 돼 관리한테. 그러면 관리들끼리 조인을 하걸라? 그런 다음에 제대로 조인했는지 왕이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왕이 전혀 관련을 안 했습니다. 이 조약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무효지.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은 대한국 국제에 보면 대한국 대형제가 갔는데 그걸 왕이 허락도 안 하고 이런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두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놈, 을사오적이라 그러지. 그런 뭐가 이토 히로부미가 그냥 몰래 체결한 거야. 그래서 무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열받았어요. 해이그 만국평화에 의해서 밀사를 파견합니다. 밀사는 또 뭐겠습니까? 밀사. 몰래. 일본 몰래 파견한 거야. 그리고 미국에도 특사를 파견합니다. 헐버트라는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서 되게 애써준 사람입니다. 헐버트. 그리고 그랬더니만 일본이 야 외교 뺏었는데 왜 마음대로 막 밀사를 파견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순종. 순하게 이따가 국권을 내놔라. 나라 내놔라. 그래서 순종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 황제와 새 조약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민연에 맺었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걸라. 이건 을사년에 맺어서 을사오늑약. 여기에 보면 이때 만들어진 여기 어디 있어? 통감. 요때 통감이 들어오는 통감은 외교권만 뺏도록 외교권만 가지도록 돼 있었는데 이때는 외교권뿐만이 아니라 딴 것도 다 통감한테 권한을 줍니다. 거의 왕이랑 똑같이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정미측조약 자료에 보면 뭐 모든 권한은 다 통감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관 빼고 장관 밑에 뭐가 있죠? 차관들을 일본 사람으로 둡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진하게 하는 것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기유각사라는 거 맺어서 뭐 의병들 막 다 잡아가줄 수 있게끔 사법권, 경찰권, 감옥사무권 이런 거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에 경술국치 한일합방이 들어가죠. 근데 이 한일합방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끼리 합방 좋은 뜻이걸라? 우리는
거기 들어가기 싫죠. 좀 그래서 표현이 안 좋습니다. 국치, 나라의 치우 이렇게 하는 게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이 위해 나라가 망하는데 몇 년 걸렸죠? 5년 걸렸죠. 이렇게 을사조약이 5년이나 걸린 이유는 열심히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완용 같은 놈들은 막 조인해서 을사조약 같은 거 조인해서 나라 뺏으려고 전 매국노죠 매국노 그런 짓을 했는데 의병이 열심히 운동을 해줬고 또 애국 계몽 운동 나중에 뭐 이게 뭔지 배워요. 개화운동이 발전한 거 이런 저항들이 있어서 나라는 그래도 5년이나 늦게 뺏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